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입니다.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의 하원위원회에서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3월 FOMC에서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어제와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민간업체의 미국 일자리 데이터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 변동성까지 소화하면서 양대 시장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갔던 2차 전지 업종들도 오늘 저조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그려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은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역시나 밀려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0.53% 하락한 2,419.0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째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물량 거세게 출회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 9천억 원 매도를 보였는데 오늘 4천억 원 사자세를 보였고요. 이 기관 모든 주체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출발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힘을 잃으면서 801선까지 밀리며 800선 밑에 놓았는데요.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0.58% 내린 809.22포인트로 810선은 오늘 깨졌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은 4거래일째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홀로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오늘로 12거래일째 팔자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장할 당시에는 6원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한 환율이 이 지수 약세와 함께 오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80전 상승한 1,322원 20전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거래 끝냈는데요. 오늘도 저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이 2차 전지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주목을 해보고 2차 전지를 좀 잡지 못하신 분들
자동차 부품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도 있었어요. MS 오토텍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좀 거두었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좀 장중에 터치했던 종목이 있다. 에코플라스틱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을 보면요. 이 구간을 볼 때 똑같이 이제 1월, 2월 달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이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차체, 파편을 만들고 플라스틱 이런 거를 제조하는 업종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나오고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동시호가까지도 상한가에 갔었는데 이 분봉의 마지막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거래량도 충분히 동반을 해주면서 2022년도 9월 달에 이 고점 4,400원을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올라왔다. 지금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뉴스까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22년도 영업이익이 21년도보다 14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요. 주가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22년도 내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이런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도 비슷하거든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도 22년도의 흐름이 거의 큰 박스권에 있었는데 실적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조에서 3조, 진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860억대에서 4,300억대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금 2월 달 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3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에코플라스틱이 똑같이 이렇게 3배가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막 시세에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상한가를 만들어 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지금 세력들 이 종목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이 고점 매물대 소화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또 큰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 플라스틱을 들어봤습니다. 플라스틱 범퍼 국내 1위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작년 실적 호조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시세 분출이 되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 유심히 보조하고 이전 방송부터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있는데 혹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네, 맞아요. 어떤 특징주를 가지고 네. 왔는지 앵커님 좀 기억이 나시나요? 기습 혹시? 질문이신가요? 이 기습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약간 네. 생각이 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화요일 날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나쁜 쪽이랑 아,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하게 올라간 종목. 네, 그죠. 리튬 관련주였죠. 아,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저 또 네.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네, 저는 근데 이제 오늘 또 화요일날 이렇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리튬 관련주를 오늘 또 한번 특징주로 또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화요일날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3월달, 2월달 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9주 연속 끌어올렸던 이 섹터를 놓고 보자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섹터를 빼놓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오늘 좀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또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이 상한가를 안착을 하고 나서 월봉을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월봉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 친구의 신고가가 이제 31,000원이었다. 근데 화요일날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31,000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갈 것 같긴 한데 위험하다. 왜? 3월에는 상폐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상장 폐지의 시즌이고 이제 리튬, 2차 전지나 뭐 리튬 이런 쪽 친구들은 사실상 강하게 상승을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또 백승하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이 에코프로나 또 에코프로미엔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200%, 300%씩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유를 하지 않은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쉽게 들어가시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초보자 아니면은 이제 야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나 그 리튬 이쪽 친구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 장중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종가로는 이제 마이너스 14%로 마무리를 쳤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백상환 대표님께서 첫 번째 특징지로 가지고 나오신 게 에코 플라스틱인데 네. 이거를 이제 상반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이제 상한가도 터치를 해주는 모습인데 결국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실적은 제가 그 말 이따가 네. 전략주 AS 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님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KG.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진짜 앵커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기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도요. 결국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우리한테 호재가 오는구나. 그리고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하이드로 리튬을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 아는데 좀 그래도 이제는 바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 실적도 받쳐주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드로리튬 오늘장에서 약세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화수 강세 보이다 오늘 응봉으로 떨어졌는데요. 2차 전지 리튬 업종 오늘 수급이 이탈됐죠. 이런 전문가님께서 단순 과열 종목 조심해보자 말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의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은 하락했던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 이제 상승했던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것도 상한가를 좀 이제 찍었던 종목인데 KCS 한번 가지고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보안 관련주인데요. 보안 관련주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AI 하면은 이제 그 보안이 취약하게 됐을 때 네. 뭐 영화도 나오죠. 뭐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네. 약간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AI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보안 테마이거든요. 근데 이 KCS가 오늘 세계 최초 양자 암호 선점에 대해서 자신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뉴스, 양자 기술 투자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정부 이야기 나오고 삼성, 뭐 구글, 뭐 애플 이렇게 큰 기업들과 엮였을 때 굉장히 강세가 나오는 거는 뭐 여러 번 나오는 이슈들이죠. 근데 KCS도 바닥 구간에서 제가 보는 종목들은 항상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들 꼭대기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변환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매매 전략을 짰을 때 단기간에 좀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이 매집 움직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한가에 대한 부분까지 뉴스까지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9,500원 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AI 다음 움직일 테마로 보안 관련주 함께 말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양자기술 투자 소식 제로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 또는 대기업의 재료가 붙으며 주가가 오름세 보이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주 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또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에 있던 수급들이 네. 이쪽 섹터로 좀 움직여요. 친환경으로 신소재. 그렇죠. 네. 친환경 이쪽으로 좀 움직임들이 포착이 네. 됐고 또 장중에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 시즌에 있었던 네. 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랑도 항상 소통을 하면서 네. 이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그 주제가 네. 또 상승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 두 번째 특징주는 네. 매우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으로 이제 네.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해가지고 이 원전 관련 친구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이 원전에 관한 이 호재, 뭐 이슈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2023년 이제 개묘년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AI 아니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또 매수를 하신 분들,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기업과 좋은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셨다면 단지 지금 무대 뒤에 서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오늘 좀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장중에 이제 6.95% 정도 상승을 해줬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일진파워도 그렇고 다른 이제 G2파워도 그렇고 원전 테마 쪽에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쪽으로 현금이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친환경 쪽으로 이 자금들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에너토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방송에 나왔을 때 에너토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패권 경쟁이 네. 5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근데 확실히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탈원전들을 하던 전 세계가 다시금 원전 쪽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거는 사실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정말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게 사실 무작정 그냥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네. 그리고 대한민국 쪽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만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이 퍼센트 게이지를 30% 정도로 늘리고 있어요. 비중 자체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 쪽 친구들, 특히나 현대건설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건설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원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형 원전, 두 번째가 이제 소형 원전, 세 번째가 원전 해체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 쪽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과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는 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쪽 친구들도 보면요. 조선 3사도 차세대 먹거리를 네. 해상 원전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좀 테마의 순환이 움직이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진, G2파워 등도 원전 관련주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에서도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글로벌 추세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보유하셨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자세히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 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이죠. 또 오늘 8시부터 골든 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이제 요새 그 참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많이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맞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특별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시고 또 이 특별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수급이 쏠리는 어려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 후반부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출연해서 전략주로 주신 상신전자입니다. 오늘 장중에 4.57% 상승하면서 3,660원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이랑 이런 미래 나노텍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네. 미래나노텍이 어저께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은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은 많이 밀렸는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양봉의 개수를 세어보면 9개에서 10개까지 10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종목이 2월 23일 이후로 음봉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거나 뉴스를 동반하면서 막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241선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을 최근에 돌파하면서도 저항이 거의 없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앞자리를 이제 무방에서 말씀드릴 때 앞자리 4자로 바꿀 수 있다.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도 당장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도 4% 가까이 이제 양봉이 나왔었고요. 꼬리가 달린 것은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 영향을 받고 조금 저항을 받기는 했는데 지금 구간에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뉴스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전자파 테마를 타는 종목이고 가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백색 가전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보면요. 원재료 상승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이 컸다. 재무제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서 매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생산성이 나빠진 것인데 원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나빴던 것은 22년도에 이제 전쟁이 났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반적인 이 광물들 그리고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생산성 악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 당장도 매수 가능하고 오늘 4% 정도 양봉 나왔다가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지금도 내일장에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오시면 또 자세한 전략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전기차 부품, 전자파 관련주입니다. 거래량 증가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윗골이 다는 것은 전체적 지수가 밀리면서 나타난 부분으로 설명 주셨고요. 이 앞자리 4로 4,000원대까지 얼마든지 열려 있기에 현재도 내일 시장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틀엑스입니다. 어제 9% 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로 끝났는데요. 응봉에서 분할 매수 계속 가능하다 말해주셨는데 그럼 또 매수 가능한 구간인 건가요? 제가 이거는 사실 웬만하면 좀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사실 이 종목은 방송에서 나와서 추천을 드리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종목이긴 했어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종목이고 이 방송에서 누구나 쉽게 떠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2월 14일 이 부분에 이제 16,400원 매수가를 드리고 가져왔었는데요. 2만 원대를 어저께 돌파를 했었죠. 네. 어제도 제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봉에 사는 전략이 좋지 못하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힘은 저는 25,900원을 간다고 말했던 게 16,000원대부터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2만 원대 가고 나니까 그 노란톡방 오신 분들이 이거 그럼 지금 오늘 사나요? 어저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끝났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이거 이제 방송 나와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절대로 끝난 거 아니고 거래량이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AI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저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가벼운 산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덩어리가 큰 산업이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금 쌍용은 많이 이제 기울었지만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이 2차 전지 기업들 해외에도 수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시간 정도 이제 차 안 막히는데 운전하는 건 그렇게 피곤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설날 때 이제 막 귀경길 아니면 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3시간 뭐 이제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 운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향후 10년 내에 아마 운전을 하는 직업군 자체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어저께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기술적으로 극복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0년도 사실 좀 길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근 5년 사이에도 운전을 하는 직업 자체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택시라던가 버스 자체도 자율주행, 무인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 대장주 모트렉스는 음봉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도 좋다. 지금 18,000원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이미 수익률 25% 달성하고 다음 목표가로 25,900원대까지 갈 것이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락은 절대 상승세 끝이 아니며 거래량 실리고 있다고 상방 열려있는 점 말해주셨고요. 자율주행 자체 사업성도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이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21선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 이런 전략 어제 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성 업무가 사실 원래 노란톡방에서 이제 3월 2일 날에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추천 나가서 다음 날에 시간의 상한가에 갔어서 이거 방송을 하면서 이거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을 얘기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방송을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거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오늘이 맥점 자리입니다. 오늘이 맥점 자리이고 지금 매수했을 때 21선에 딱 걸려 있는 자리인데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요. 한 2,200원에서 2,100원 이 정도 손절가인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 오른다고 하면 전고점 2,790원 여기 돌파할 수 있다는 힘이 많이 느껴지는 종목이고 원격으로 관련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뭐 원격 의료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네. 몸 건강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 이전에는 코로나로 엮였을 때 21년도에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코로나로 원격 의료 비대면 뭐 이제 약을 어플로도 받고 뭐 비대면 진료하고 뭐 케모로도 뭐 이제 뭐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진단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아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상 안에서 완전히 보급화가 된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종목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오히려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좋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의 자리보다 지금 자리가 더 좋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도 짧으니까 그냥 매수해놓고 편하게 보시면 한번 조만간 15% 내외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저희 방송인 저녁이어서 이 시간의 상승세로 매수가 높게 잡혔는데요. 조정받은 오늘이 오히려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목표 수익률 15%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8일에 매수했던 한네트입니다.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주이죠. 한네트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 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한네트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나서 6,800원. 딱 네. 이제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아쉽게. 10%를 네. 달성을 했으면 10%로 했으면 아마 10%는 달성을 했는데 네. 15%로 달성을 해놓고 사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5% 제시를 했겠죠. 그런데 이 미국 CBDC에 대한 이슈를 받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이고 키오스크, 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제 평균 임금, 최저임금 올라간다는 얘기 나올 때도 사람들이 이제 단순 계산 업무 이런 업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요즘에 기계가 대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 키오스크 테마, 이것도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도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도 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굉장히 많고 거래량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6,150원인데 지금 구간이 사실 한 2, 3% 정도 수익? 그런데 10%까지도 수익이 났었던 구간이 있었다. 지금도 사실 좀 지루하다,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기다리면 올라갈 만하다. 그냥 크게 걱정할 영역이 아니고요. 지수가 최근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흐름을 전해받지 않고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받았을 때는 더 강하게 7,000원대 이상도 돌파해 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 고가 수익률 10% 달성한 종목입니다. 거래량 볼 때 주가 올라갈 여력이 있다. 테마 제로 받으면 더 올라갈 것이기에 홀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3월 2일 KG 모빌리언스 매수하시고 오늘 장중에 22% 급등세 나왔고요. 1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KG그룹주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는 실적을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 말씀 화요일 날 해주시고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수익률이 좋게 나오면 겸손하시게 다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뭐 누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상승할지는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을 네. 또
좋은 기업을 잘 골라놓고 잘 선정을 하고 네. 투자를 잘 해놓은 결과가 네.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이제 뭐 앵커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이제 22%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22%까지 상승을 해주고 오늘 종가는 이제 14%로 이제 마무리를 해줬는데 또 이제 여기 방송국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KG 모빌리언스가.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사실 근데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으면 네. 다음 날 바로 매도다. 시초가 매도. 어. 이건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네. 시장에 그냥 정말 시간의 상승 이꼴 다음 날 시초가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특히나 어떻게 보면 무림 SP, 무림 페이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이제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시간에서 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또 시가에 저희가 또 매도를 했던 네. 친구거든요.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라. 근데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내일 시초가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을 차트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참, 이 오른쪽으로, 네. 이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사실, 막 급등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특히나 이제 급등락이 심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고 최대한의 그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KG 모빌리언스로 한번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도장을 한번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오늘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시초가 매도 전략 팁 주셨고요. 오늘 수익 실현 못하셨으면 내일 시초가 매도해 보시고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시젠 지난 방송 추천주로 어제 매수했고요. 네. 전문가님이 이 시젠이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 네. 또 현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네.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시젠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기 전에 네. 제가 그때 이 시젠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시간이 없어. 진짜 제가 말이 많은가 봐. 근데 네. 이제 오늘 AS 시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젠의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예시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시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에서 80% 정도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인데 제가 시젠을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린 게 이 친구들이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그런 테마가 이제 그런 재료들이 소멸이 되고 나서 자, 그러면은 재료가 소멸됐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 그동안 진단 키트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너무나도 많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로 이어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 막판에 거의 뭐 9%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네. 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수젠텍에 음. 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음. 12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대표가 한 회사의 대표, 한 기업의 회장이 네. 우리 회사의 주가를 보면 네. 이건 아니지. 네. 돈이 많은데 네. 아니 주머니에 내가 돈이 많고 우리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닌데 자사주 매입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응. 더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그쵸. 미리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네. 한 기업의 대표고 회사면은 이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왜 내가 지금 자신감이 있고 내가 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이제 120억 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장 막판에 이제 9% 정도 상승을 끌어올려 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도 빠졌는데 사실 이거는 무서워할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네.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시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도 없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만큼 수젠텍은 이제 수젠텍 또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젠도 바라보면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자산이 현금이 6천억 원이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면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해주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과감하게 좀 매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푸근하게 담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그 골드마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수젠텍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수젠텍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젠도 바닥을 현재 다지면서 3거래 양봉에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로 공략해 보자 말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철강주 경남스틸입니다. 양회 이후에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양회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고 크게 매출도 모두 우상향 보이고 있다.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으로 말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앵커님한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참 이게 저한테 좋은 소식인가요? 이게 사실 앵커님한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네. 이 경남스틸을 또 매수하신 네. 분들에게 다 좋은 소식인데 뭘까요? 참 이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기대감이 소멸을 했으니까. 그렇죠. 안 근데 올라갔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리오프닝 섹터로 어떠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손매수가. 큰 손들이 네. 귀한 분들이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귀한 분들이 지금 이 리오프닝 sek터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포착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월봉으로 경남스틸을 보여드리면 제가 추천드린 자리 자체가 정말 무서워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무서워하실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런 철강 섹터 아니면 뭐 항공주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신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스틸 그리고 경남스틸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이 리오프닝 섹터 관련된 친구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로 개인의 수급이 이탈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 짚어주시면서 경남스틸 관련주 계속해서 장기 관점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 정부 정책에 엮이면 가장 강하다 네. 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 저출산 수혜에 대한 부분 엮일 수 있는 이제 출산 수혜주 제로투세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테마가 겹치는 종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 저출산 테마에 대한 부분 시세가 굉장히 좋게 나고 있는데도 추천을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가장 만만하고 좀 할만한 거, 위험성이 없는 거. 네. 사실 대표주라고 하면 꿈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꿈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상장 이후에 이제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30,000원까지 올라 있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맥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이 고점 영역에서 신규 상장주 물렸을 때는 사실 뭐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 꿈비 같은 거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네. 고점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17,500원 이후에 저점을 확실하게 5,500원에서 다져주고 나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저출산에 대한 수혜, 꿈비가 오를 때는 꿈비보다는 덜 올랐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올랐어요. 15%, 뭐 7%, 8%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0.75명, 뭐 이제 0.7명대도 깨지는 거 아니냐. 사실 뭐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제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는 거를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실 사람들이 또 이제 눈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 예전에는 좀 힘들어도 그냥 이제 단칸방에서부터 생활을 시작을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그래도 이제 살았는데 요즘 네. 사람들은 그런 건 좀 없다. 이런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실 큰 이슈거든요. 네.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뭐 제가 늙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공포 심리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정도인데 이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건드리는 거고 이거는 정권도 상관이 없어요.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전에 뭐 보수 정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건데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추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계속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시세도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종목은 꿈비처럼 막 떠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241선을 회복한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10% 정도, 짧게 일단 10%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9,500원 정도, 8,800원에서 이제 한 8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그때 9,500원인데 이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이제 8,400원 정도 짧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제로투세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네, 또 좀 네. 네. 또 이게 또 차트 보시면 옆으로 눕고 있는. 또야 네. 약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네. 종목이고 일단은 천연가스에 관련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연가스에 관련된 관련주고요. 사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에너지 소비 1위의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중국의 현재 모습인데 그 여파로 인해서 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러시아 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야, 그거를 또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네. 중국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중국은 또 러시아랑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출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네. 그 천연가스들을 공급해 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많은 양들을 공급해 오고 있는데 네.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 지금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또 특별 방송에 가가지고 또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한번 그 차트를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약간의 이제 반등 구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요거 계속 내려가는 괜찮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도 그랬고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큰 뭐 시장이 강하게 변동성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뭐 그렇게 뭐 상승하고 이렇게 뭐 하락하고 요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요 정도까지 힌트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네. 특별 방송에서 그러면은 좀 더 이게 더 깊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놀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로 좀 짧게 잡았어요. 네. 목표 수익률 10%를 좀 짧게 잡았고 이제 목표가는 뭐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3,4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주 양회 이후 3월 원자재 가격 반등 나올 수 있는 점 재료로 말해주셨고요. 자세한 천연가스 관련해서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